제1편 명절 전야 시작된 균열.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그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요. 7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.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. 자식들은 내 전부라고. 하지만 그날 추석을 3일 앞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어쩌면 제가 평생을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걸. 제 이름은 최영순. 올해 72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한 어머니의 반란 이야기입니다. 챕터 1 건강검진 결과 9월 28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. 동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요. 한번 들르시겠어요? 사실 별일 아니었습니다. 혈압이 조금 높다, 무릎 관절이 약해졌다. 뭐 72이면 당연한 것들이죠.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. 나이 생각하면 아주 건강하신 편입니다. 걱정 마세요.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?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. 얘들아, 엄마가 병원 다녀왔는데.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. 장남 민철이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어머니, 무슨 일이에요? 어디 아프세요? 목소리가 떨리더군요. 저는 얼른 말했죠.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혈압이 좀. 그런데 민철이 말이, 어머니 이제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. 나이니까.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꽂혔습니다. 뭐랄까요?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. 둘째 딸 은혜도 전화했습니다. 엄마 괜찮아? 진짜? 이 아이는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는데 늘 제 눈치를 보곤 했어요. 엄마, 나 요즘 힘들어. 돈도 없고. 그런 말로 시작하려다가 제가 아프다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. 셋째 아들 민수는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. 끊어버렸습니다. 이 아이는 원래 그래요. 사업 망하고 나서는 더 연락이 뜸해졌죠. 막내 지훈이는 문자만 보냈습니다. 엄마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. 전 캐나다라 바로 못 가요. 의사라고 해외에 나가서는 2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.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정말 아프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? 내가 죽으면 뭐라고 할까?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슬퍼할까? 아니면 재산 이야기부터 할까? 챕터 2 30평 아파트와 3억.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. 서울 변두리에 30평 아파트 한 채.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악착같이 지킨 집이죠. 그리고 통장에 예금 3억 원. 30년간 교사 월급 모으고 모아서 만든 돈입니다.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많아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이게 제 평생의 전부입니다.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. 아이들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. 장남 민철이가 아내 수진이랑 통화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거든요. 여보,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. 그래?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냐? 아파트 시세가 3억 2천 정도 하는데 예금이랑 합치면 6억이 넘네. 사남매니까 1인당. 저는 그 순간 전화를 끊었습니다. 손이 떨렸어요.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. 물론 자식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압니다. 나이 든 부모를 보면 언젠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. 나중에 어떻게 될까? 유산은 어떻게 될까? 하지만 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, 아직 살아있는데, 벌써 나눠 갖는 계산을 하고 있다니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한번 보자. 정말 내 놈들이 얼마나 변했는지. 챕터 3 자녀들의 전화 릴레이. 다음 날부터 자녀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. 하나같이
똑같은 질문을 하더군요.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?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?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제 귀엔 다 들렸습니다. 민철이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아버지 제사도 제가 모시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집도 제 명의로 하시는 게. 전화를 끊으면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. 잘했어 여보. 큰아들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. 당연히라니요. 은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. 엄마 나 요즘 애 학원비 때문에 진짜 힘들어.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한테 한 푼도 못 받고. 엄마 나 친정딸인데 오빠만 다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? 친정딸이라는 말. 딸이라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. 민수는 울면서 전화했어요. 어머니,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빚쟁이들이 찾아와서. 어머니 저만 좀 도와주세요. 형이랑 누나는 나중에 많이 받을 거잖아요.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. 필요하다. 제 재산이 이 아이의 빚 때문에 필요하다고요. 지훈이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어머니 저는 해외에 있으니 형들이 알아서 잘하겠죠. 저는 상속 같은 거 관심 없으니 제 몫은 형들이 나눠 가지세요. 관심 없다. 아들아 내가 관심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엄마야.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. 하루에 4통의 연락.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식이 모두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.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제 재산 때문에. 챕터 4 공증 사무소 방문. 9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. 저는 집 근처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.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려고 하는데요. 공증인이 물었습니다. 아드님이나 따님과 함께 오시는 게. 아니요. 혼자 할래요.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. 이렇게 단호한 제 목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? 공증인이 설명했습니다. 어르신 유언장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. 한번 공증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. 알아요. 그래서 온 거예요.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. 자료만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? 네, 여기 샘플 양식 드릴게요.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.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봉투를 꺼내 봤습니다. 유언장 작성 안내문, 재산 분배 방법, 상속 포기 각서. 이 서류들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. 내가 죽어야 이 종이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죽어야 아이들이 이걸 보는 거잖아요. 그때였습니다.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. 돌아보니 오랜 친구 미란이었습니다. 영순아 여기서 뭐해? 울고 있어? 미란이는 제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.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. 영순아 무슨 일이야? 어디 아파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야. 그냥. 미란이가 말했습니다. 카페 가자. 얘기 좀 하자.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. 챕터 5 친구와의 대화. 카페 구석 자리. 미란이 앞에서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. 자식들의 전화. 계산하는 소리. 유언장 이야기. 미란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영순아, 너만 그런 게 아니야. 응? 나도 비슷해. 애들이 요즘 자꾸 집 얘기를 꺼내.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. 내가 집인 줄 알아 뭐. 미란이도 저와 같았습니다. 아니 어쩌면 우리 나이 또래 엄마들은 다 비슷할지도 몰라요. 미란이가 물었습니다. 그래서 유언장에 뭐라고 쓸 거야? 모르겠어. 나눠줘야 하는 건 맞는데.
이렇게 계산하는 애들한테 줘야 하나 싶어서. 그럼 시험해봐. 시험? 응. 추석 때 다 모이잖아. 그때 한번 떠봐. 얘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. 어떻게? 미란이가 빙긋 웃었습니다. 영순아, 넌 30년간 교사했잖아. 문제 학생들 다루는 거 전문가였어. 내 자식들도 학생이라고 생각해봐.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.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영순아, 넌 평생 희생했어. 남편 잃고 혼자 내 자식 키웠잖아. 이제 좀 내 인생 살아도 돼. 내 인생? 응. 내 인생. 최영순으로서의 인생. 최영순. 제 이름입니다. 하지만 30년간 저는 민철 엄마, 은혜 엄마, 민수 엄마, 지훈 엄마로만 살았어요. 최영순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?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좋아. 추석날 한번 보자. 내 놈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.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,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유언장을 쓸 거예요.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. 챕터 6 추석 준비. 추석 하루 전. 저는 혼자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30년간 늘 그래왔듯이.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. 예전엔 며느리 수진이가 도와줬는데 요즘은 안 와요. 어머님, 전 요즘 바빠서. 바쁜 게 아니죠. 귀찮은 거죠. 저는 혼자 준비하면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.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? 누구를 위해서?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애들을 위해서?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. 그게 습관이니까. 그게 엄마니까. 그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, 내일 몇 시에 갈까요? 11시쯤. 네. 그리고 어머니. 응? 내일 가족들끼리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무슨 얘기?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. 중요한 얘기. 제가 먼저 할 얘기가 있는데 민철이도 할 얘기가 있나 봅니다. 뭘까요? 어머니 재산을 장남인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얘기? 아니면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? 저는 전을 붙이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.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. 공증 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. 그 옆에 제가 30년간 기록해온 가계부. 자식들에게 준 돈, 도와준 일들 모두 적혀 있습니다. 저는 그걸 꺼내서 4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. 각 자식 이름을 쓰고. 그리고 생각했죠. 내일 이걸 보여줄까?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? 챕터 7 추석 전야의 독백. 추석 전날 밤.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. 밝고 둥글고 완벽한 달. 하지만 저는 알죠. 저 달도 뒤편은 어둡다는 걸. 우리가 보는 건 밝은 면뿐이라는 걸. 가족도 그런 걸까요?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걸까요?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.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내 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울었어요. 민철이가 말했죠. 엄마 걱정 마. 내가 아빠 대신 가장할게. 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. 엄마, 나 절대 시집 안 갈 거야. 엄마 옆에 있을 거야. 민수는 어린 목소리로 다짐했죠. 엄마,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. 막내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겨서 엄마, 엄마 하고 울기만 했습니다. 그때 그 아이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. 정말로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.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?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? 너무 많이 줘서? 너무 쉽게 줘서? 너무 사랑해서? 아니에요. 잘못한 건 없습니다. 엄마니까 당연한 거니까.
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. 내 놈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건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건지. 내일이면 추석입니다. 사남매가 모두 모이는 날.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. 그들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? 거실 테이블 위에 4개의 봉투를 놓았습니다. 그 안에는 30년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. 내일 차례상 앞에서 저는 그걸 보여줄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볼 겁니다. 이번 추석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마지막 명절.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추석날 아침 최영순의 집에서 벌어질 일. 과연 내 자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그 충격적인 이야기 제2편 명절 식탁의 냉전에서 이어집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자식들에게 실망한 적,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.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제2편은 이틀 후 금요일 저녁 7시에 공개됩니다. 시니어 인생 스토리 여러분의 삶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